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31회 데뷔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30회 시험 잘 보셨나요? 지금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1회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그렇죠? 이미 이제 두 번 시험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131회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아 있습니다. 1년에 이제 3번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에 뽑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130일의 시험을 안 보면 1년 동안 이제 1년이 거의 한 8개월 되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30일의 시험을 목표로 해서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여기 학원에 여러분들이 수강생이 없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0일에 건설안전기술사 이제 강의 앞서서 이제 130회 문제풀이를 이제 한번 하고 문제 경향,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30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유튜브에도 일부 이제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매번 제가 특히 올해 제가 강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에 대한 출제 경향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 계획, 그다음에 그다음에 문제풀이, 그다음에 전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총 10주간 여러분과 이제 정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하고 합격 전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합니다. 전체 저희 강의 전체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가 되네요. 그렇죠? 2분의 1이 법과 관련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관리론, 나머지 이제 우리 현장과 관련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여기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토목공사는 전부 법안에 이미 설명이 다 되는 그러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 총 3교시. 그래서 1시에 이제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포가 된 여러분 이제 책자 무지 두껍습니다. 그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2,500에서 한 2,600페이지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대한 PDF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여기는 매번 제가 올려드립니다. 매번.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자료하고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옛날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옛날 자료는 다 불필요합니다. 법이 바뀌면 바뀐 걸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안전은. 예. 그래서 우선 10주까지 해서 8월 6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26일 날 시험까지 한 20일 동안은 우리 서울기술학원에서 하는 포커스 캠프, 그래서 5일에서 한 6일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30회는 4교시까지 시험 보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하여튼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정규반 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반은 이제 다음 주부터 200분 테스트를 합니다. 200분. 그래서 200분 테스트 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 전체 보면 정규반 끝나고 2시부터 시작을 해서 90분 테스트를 합니다.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3교시에 문제풀이를 한다. 그래서 6시 반에서 아마 19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집에를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규반 실전만 하면 아침 9시부터 그렇죠? 저녁 19시까지 저랑 함께 합니다. 몇 주간?
10주간. 10주가 되죠, 10주. 그래서 저랑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캠이나 있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200분 테스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정규반만 듣고 가십니다, 집에. 정규반만 듣고.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전반을 실제 하셔야 됩니다. 실전반.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뭐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기술사라는, 그중에 안전이라는 자격증을 따러 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그렇죠? 자격증은. 근데 대부분 망각을 합니다. 뭐? 안전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 그래서 1년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2년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시면 어디를 가라 했나요? 차라리 학위를 받으러 가십시오. 대학원에 가서 2년이면 석사 받고요. 그다음에 박사 받으시면 기술서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격증을 따러 왔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자격증을 따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자격증 따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0주간, 9주죠. 이거 빼고 이제 9주간 여러분들이 실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10주 하면 총 190문제, 그렇죠? 190문제 정도, 200문제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200문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실제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공부만 하고 현업에 안 계시고 집에서 노시면서 공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현업에 계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기가 어렵다. 근데 나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예? 예, 현업에 다 계신 분이. 단 현장에 있느냐, 뭐 본사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에 대한 차이이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24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제한적이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자격증을 따러 오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걸 한번 올렸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하고 근무처는 뺐습니다. 지금 이제 학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합격 수기. 합격 수기를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저를 합격하셨으니까 저를 칭찬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사실 뺐습니다. 그런 거 몇 개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분은 734, 61점을 받으신 분이고요. 11월 달부터 2월 달, 즉 1월 말까지 공부를 하셨죠. 몇 개월 하셨나요? 10일, 12, 1입니다. 몇 개월? 3개월입니다. 3개월 공부하시고 합격하셨다. 안전을. 그래서 이분은 안전을 공부하냐 마냐 고민을 하다가 학원을 등록을 하셨고 저랑 함께. 그래서 3개월 만에 합격하고 나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합격 수기를 보셔야 되냐면 합격한 사람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합격생을 따라가라는 게 합격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러면 합격 수기를 보시면 공통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빨리 합격하신 분들 거 보시면 됩니다. 장수생 거를 제가 올리려다가 그거는 제가 안 올렸습니다. 합격하신 분, 빨리 합격하신 분 보시면 제가 내준 단답형을 다 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푸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이걸 다 푸시는 분들은 30% 내외입니다. 30% 내외. 실제. 나머지는 그 중에 이제 선별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목 잡기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대제목 뼈대를 외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 아이템이라는 얘기 나오고 이제 숙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무조건 따라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는 시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제가 나름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3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자, 이분은 학습 기간이 몇 개월 나왔나요? 2개월입니다. 2개월. 지난번에 합격. 이분이 이제 합격 그 수기를 발표하라고 그랬더니만 자기가 나와서 발표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받는다고 도망가시다가 제가 붙잡혀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원에 충실했다. 그렇죠? 파이널 기출 참석을 했다. 근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 물론 학원에 이제 자주 왔습니다. 충실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캠 파이널 기출반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자, 건설 안전은 우리 토목 시공이나 건축 시공하고 달리 원리와 이론적인 내용이 분명히 이제 일부는 있지만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법, 정책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계속 이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 이게 답안에 묻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여기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 없이 질러서 기술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시험은 제가 시험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으로. 채점자가 원하는 키워드만 넣으면 된다. 여기가 우리가 답하는 서술이지만 이걸 작문을 하러 온 거 아닙니다. 문구 하나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름 이게 하나의 특화가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129회 이분도 이분이 최단계 합격이라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4개월이네요. 그렇죠? 2개월이 있었습니다. 2개월이. 그렇죠? 2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다른 기술사 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4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분은 10월 달에 등록을 해서 첫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합격 원리 개근상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개근상. 그죠? 한 번도 안 받았다. 학원 나오셔서. 이분도 이제 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회사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단 이제 회사가 이 근처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근했다가 학원을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사무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개근상을 받는다. 결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숙제는 반드시 정설을 한다. 합격은 성적 순이다. 그렇죠? 등록한 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원 등록한 순이 아닙니다. 채점하기 쉬운 답안 틀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름 본인의 부분을 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역시 보시면 학원에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놓으시면 됩니다. 학원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분은 3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64.9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64점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나요? 3개월을 끝내겠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126회에 합격한 분입니다. 이분은 3개월 공부하겠다, 끝내겠다. 자,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고요. 법 관련된 거. 자, 안전은 범위가 방대해서 다 볼 시간이 없고 문제 풀면서 해당 내용을 보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몇 개월? 3개월 만에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학원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학원에. 그리고 학원에, 즉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푸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원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저랑 함께 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동료들과, 그렇죠?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과 항상 함께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원 나와가지고 나오고 집에 가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나와서 스터디 그룹 합니다. 여기도 아마 보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합니다. 저녁에 소주도 한 잔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학원 땡땡이 중간에 가서 점심 때 소주 한 잔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제가 이렇게 우리 술이죠, 술. 이거를 굳이 꼭 다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리. 자, 여기 계시면 뭐 발주처에 계신 분도 있고요, 시공사도 계신 분도 있고, 감리 용역에 계신 분도 있고, 설계사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또 안전 분야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합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거의 70%? 90%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부 좋습니다. 기술사를 어떻게 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면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 주인은 뭐 1년, 2년 공부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친구는 2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받은 자료, 저 학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라고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강의 듣는 자리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거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답안을 보여주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받으시고 옆에 사람한테 받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합니다. 내가 만든 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합격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배포를 하십시오. 내가 만든 답안. 그렇죠? 내 답안이 다른 사람한테 모범 답안이 되게.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둘 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답안이 합격할 것 같아. 저 사람도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는 누가 있나요, 여기에? 저 말고 한 분 딱 계십니다. 네? 한 분 이제 면접 준비한다고 나오신 한 분 빼고 저밖에 없습니다. 저랑 둘. 그렇죠? 여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이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러 왔죠? 그렇죠?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절대. 그래서 공유를 하고 확인을 받고, 그렇죠? 그런 자리를 많이 가져라라는 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왜 제가 먼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과 맥락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합격 수기를 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한번 보시고, 실제 합격 수기 중에 한 7, 80%는 거의 2번 이내에 합격하신 분들이 다 올렸습니다. 장수생 올리신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항상 공부를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지겨워서 못한다면 합격 수기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 자극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합격 수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의 특징, 뭐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지겨울 때도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여러분들 왜 자격증을, 특히 건설안전이라는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느냐 합니다. 지금 이제 연령을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기술사 연령은 합격 연령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합격 연령이 높습니다. 높은데 왜 따려고 하죠? 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퇴직 안 하신 분들은 퇴직 후에 내가 뭔가는 하나 해야지. 그렇죠? 퇴직 후에. 또 이제 토목 건축하신 분들은 그거와 관련돼서 자격증 따서,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 현장 소장 해봤자 영양가도 없고 매일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는데 안전 분야로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건설 분야 중에 안전이 이제 핫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워낙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토목 건축을 안 하고 안전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기술사를 하나 따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시공이나 건축, 토목 또는 이제 토질, 그래서 전문 기술사를 따신 분들이 만만하게 딸 수 있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보시는 분이 이제 한 1000명 정도 본다고 했을 때
학원 안 나고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한 40% 정도는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안전기술사다. 건설안전기술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최근에. 그렇죠? 그전에는 시공기술사 따고 따시는 분들이 거의 한 8, 90%가 전부 다 토목 건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안전 자격증이 없으면 진급도 안 시켜주고 또 소장도 안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 발주처나 그렇죠? 지자체에서 실제 안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기술자를 실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감리도 이제 거의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뭐 지자체 발주부터 해서 안전 분야의 감리, 그렇죠? 감리원을 거의 다 이제 넣어서 이제 발주라는 부분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분위기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작으로 해서 분위기가 이제 건설안전 분야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기술사를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이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을 알아야지, 그렇죠? 이길 수 있듯이 어떤 시험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험자입니다. 어떤 수험자가 있느냐면 우리 이제 토목 그 기술사는 누가 보나요? 토목이 봅니다. 그렇죠? 토목. 물론 건축하신 분들이 시험을 보기는 합니다. 건축 역시 뭐 안전 따시고 아니면 토목 따시고 하신 분들, 즉 기술사 자격증을 취미로 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전 분야도 보시면 총망라돼 있다. 건축, 그렇죠? 토목, 안전, 기계, 전기, 즉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시험을 보는, 그렇죠? 토목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안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시험을 본다. 그 다음 상당수가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50% 이상. 뭐냐면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목 시공을 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건축 시공을 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 수험자 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분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분 옆이 이제 그렇습니다. 뭐 기술사 2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3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없는 분도 계시고 토목 건축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는 안전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안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뭐 10%? 20%도 안 되는 비중이 안전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안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는 안전이니까 그렇죠? 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따가 이제 경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는 시공이었습니다. 시공. 그 전에는 문제 자체가 시공 문제였고 안전보다는 시공에 모든 거를 둬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3번 시험이 있으면 한 번은 토목, 2번째 시험은 건축, 3번은 안전, 뭐 이렇게 문제를 출제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문제 패턴을 보면. 그래서 한 번은 토목한 사람이 유리하고 건축한 사람이 유리하고 안전한 사람은 사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안전하신 분들은 거의 시험을 안 봤다 그동안. 근데 이제는 많이 이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이 패턴을 모르고 도전을 안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이 이제 깊게보다는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법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응시 인원이 기술사 시험에 1등을 합니다. 1등을. 그 전에는 건축 토목이 응시생이 가장 많았다면 이제는 안전이 가장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안전이 드디어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저도 1조 했습니다. 그렇죠? 1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안전 분야에 시험 보신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자격 활용성은 뭐 이제 여러분 이제 회사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산업안전 요즘에 지도사가 또 핫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위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자, 어떤 예측이 가능한가요? 자, 법이 바뀝니다. 법이. 그럼 여러분들은 법 바뀌면 박수 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 바뀌어 힘들어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법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신 분 저랑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혼자 찾아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실제. 그렇죠? 저도 어렵습니다.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의 이슈와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SNS나 여기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시험에 대한 예측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측.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까?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죠? 왜 사고 난 거? 이번에 예를 들어서 130회 어떤 사고가 났나요? 뭐 정자교 붕괴 사고도 났고요.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법 개정사항 그렇죠?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된다.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학원에서 문제 출제에 대한 적중률을 내면 적중률. 이거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도 다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적중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답안을 다 문제를 다 주고 했을 때 다 합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학습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외적으로 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 있는 자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 안전에서는 가장 주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령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랑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 제가 강의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기출 문제의 빈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출제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때 제가 기출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바꾸나요? 안 바꿉니다. 똑같이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가 이번에 기출 문제로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게 이 문제죠, 이 문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 설계 시 고려한 점과 설치 기준에서 설명하시오가 113에 썼던 문제하고 글씨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부분이 130회, 127회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 분야, 건축 분야는 이제는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 분야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이번에 이제 나툼공법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나툼공법의 안전에 대해서 그냥 써라라고 나왔습니다. 적용의 안전성과 개선 사항의 안전 측명을 쓰라 나왔습니다. 되게 포괄적이죠. 뭘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작업 전중 후에 대한 내용, 뭐 이러한 내용이 이제 포괄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관련법은 법조항하고 똑같이 나오거나 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개정 사항이 출제가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130회. 이번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거 이제 법 개정 사항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했던 문제. 또 항타기 항발기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29회는 뭐가 출제가 됐죠? 굴착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항타기 항발기다. 이미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안전사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문제가 상당수가 출제가 됐다. 이번에 뭐가 출제됐죠?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법의 구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교 붕괴사고, 또 뭐가 있나요? 3종 시설물에 대한, 이게 법 개정이 됐죠.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3번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법이 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5월 20일 날 우리가 시험을 봤습니다. 개정이 언제 됐나요? 5월 22일 날 됐습니다. 그럼 답안을 어떻게 써야 돼요? 개정 전에 거 써야 되나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개정되는 거를 써줘야죠. 자, 개정 전에 거를 써주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 강의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죠? 바뀌었다. 5월 22일 날 시험 봤는데 5월 2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는 개정된 거로 써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개정된 걸로 연습을 하셨다. 개정된 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답안에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출제 경향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정책, 이슈와 같은 내용,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이번 131회 출제 가능성이 많은 게 뭘까요? 법이 개정이 된 거, 그렇죠? 출제 빈도에서 출제될 만한 거, 그렇죠? 지난번 시험에 출제가 되거나 한동안 안 나왔던 거, 뭐 이런 문제들이 131회는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년간 이제 합격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번 제가 하는 거니까 2019년도에 11%, 그렇죠? 이때는 이제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이 500명대, 600명대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나요? 갑자기 111명이라는 파격적인 인원이 합격이 됐습니다. 파격적인 인원. 그 전에도 이제 많이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또 안전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뽑았습니다. 111명이라는 17%죠. 600명 중에 이때 합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합격했다. 11%. 근데 이제 20년도에 조금씩 줍니다. 그렇죠? 뭐 프로테이지보다는 50명에서 28명. 그 다음에 21년도에 10명, 20명 전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비리라는 게 안전에서 터집니다. 뭔가요? 채점 비리라는 게 나와서 지금 안전 분야의 시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스컴이 나왔죠. SBS에서. 지금도 이제 들어가시면 건설안전기술사 뭐 비리 치면 나옵니다. 이때.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이 지난번 시험이 이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줄었는데 갑자기 126개 110명을 뽑게 됩니다. 110명. 그렇죠? 여기도 600명 이렇게 시험 봤는데 110명을 뽑니다. 그래서 또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뽑았나요? 9명. 그 다음 10명. 그렇죠? 1%. 근데 인원은 어땠나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이제 많이 뽑나 보다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그렇죠? 갑자기 900명을 드디어 이제 이때 1위로 등극합니다. 작년 말에. 예? 충격을 받았죠, 전부 다. 이번에 몇 명 뽑았나요? 48명 뽑았다. 그런데 이 전체 평균으로 보면 5.4%에 대한 비율로 합격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11%, 5.3, 2.7, 5.4, 이번에 이제 48명이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48명의 합격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5%에서 보통 한 7% 정도 합격하면 가장 좋은
비율이다. 물론 이제 1% 있습니다. 타기수사는 0명도 뽑은 데 있습니다. 0명. 그렇죠?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합격 현황을 보면 0명 뽑은 기술사 시험도 몇 개가 있다. 한 명도 안. 그나마 뭐 여기는 9명, 10명 뽑았으니까 거기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5.5%대 이제 합격률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48명. 그러면 이제 130회는 몇 명 뽑을까요? 9명에서 111명. 그렇죠? 여기 9명. 이거 111명.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200명 뽑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옛날에 토목시공 같은 경우 200명을 뽑았습니다. 200명. 200몇 명을 뽑았죠. 그래서 다 합격해서 나왔습니다. 토질 같은 경우도 토질 및 기초 되게 어려우셨죠. 여기 토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토질 및 기초도 그때 40명대, 50명대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공부하시다가 이때 합격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기회가 언제 오느냐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건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시면 계속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만. 계속 만약에 특히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 그래서 시험만 본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 자, 저도 기대가 됩니다. 130회는 몇 명을 뽑을지, 131회는 몇 명을 뽑을지. 그러면 이 정도 2%대보다는 5%에서 10% 사이는 되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가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9명 안에 내가 합격하면 되고요. 10명 안에 내가 합격하면 됩니다. 10명 안에. 얼마 전에 그렇죠? 지난번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한 분이 여기 127회에 합격, 127회 이때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합격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 연락했을까요? 면접을 계속 떨어져가지고 면접 시험을 봐야 된다고 이제 오셨습니다. 자, 면접도 요즘에는 40%대 합격입니다. 40%. 요번에 이제 81명을 봤는데 38명이 이제 합격했습니다. 40%. 면접도 요즘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합격하시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합격 패턴이 거의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8명 이상 한 100명 뽑기를 저로 원합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 또 공부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응시생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고민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답안 잘 쓰셨습니까? 시간 관리 하셨습니까? 하니까 상당수가 전부 다 시간 관리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시간 관리가 안 되실 분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대부분이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답안을 못 채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업무가 바빠서. 그다음 뭐죠? 내가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감토가 돼가지고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 한 7, 80%는 다 똑같습니다.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저 강의하는 교수님 이름이 갑자기 뭐지? 뭐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와이프라든지 애들 전화번호 기억하시나요? 핸드폰? 기억하세요? 요즘에는 이 버튼 단축 버튼이 있어서 그렇죠? 번호 기억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번호 기억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암기를 더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다 외워서 내가 다음 시험에 잘 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한 번, 두 번 떨어지시면 이제 강의를 몇 살까지 이상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답안지 좀 쓸 줄 알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답안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1%대만 생각을 합니다. 1%. 9명, 10명 뽑았다는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내 머리로는 안 돼.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가 보니까 법에 너무 많아서 나는 법하고 거리가 멀다. 그렇죠? 원래 법하고는 친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법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혼자 이제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듯이 1000명이 보시면 그중에 실제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율은 사실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 따고 혼자 1년, 2년, 3년 공부하신 분도 실제 계십니다. 제 주위에. 그래서 소개로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학원 오라 그럴까요? 그냥 계속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분들이 학원 와서 공부하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느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 공부하는 방향성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한 분은 얘기했지만 배부업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진흥기능법의 책 복사를 전체를 다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무지와 집이 멀다, 학원하고 멀어서 동영상으로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뭐 동영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영상보다는 사실 여러분들 학원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심지어 앞에 이제 합격 수기 중에 첫 번째 나왔던 분이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울산에서.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몇 시에 집에서 4시 30분인가 울산역에 가서 거기서 타고 오시면 여기에 7시 50분인가 도착을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 지금 이제 여수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수에서 오시는 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무지와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가급적이면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제가 뭐라 그랬죠? 술 얘기했죠, 술. 그렇죠?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하고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면 기출 문제, 그렇죠? 기출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 제가 이제 내는 게 거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단기간 합격을 목표로 하자라는. 가장 좋은 거는 첫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요. 최소 3회 이하. 왜? 1년에 3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나랑 맞는 시험이 분명히 한 번은 있습니다. 나랑 맞는 시험에. 그때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은 선별적으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법을 전체 다 공부한다? 그거는 불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선별적으로 한다라는, 선별적으로.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이 우선이고 또 중요한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정책, 사고, 이슈와 같은 내용을 고득점 답안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나의 생각, 그렇죠? 앞에서 합격하신 분 수기에 있듯이 내 생각을 반영을 하고 정책을 반영하고 이러한 이슈를 반영해서 답안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 뭔가요?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는 답안, 이거는 내가 확실히 쓸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거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자신 있고 또 실무에 내가 하고 있으니까 또 이거는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거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 문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못 써먹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원래 10문제 썼다가 5문제로 줄였습니다. 최소 5문제 이상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자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하자는. 그게 이제 공통 아이템이고 차별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반복적인, 그다음에 폭력을 분 답안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언제?
131회까지. 그래서 요 5가지만 여러분 지키시면 합격입니다. 그렇죠? 이 5가지 중에 그렇죠? 한 3가지만 지키셔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3가지만 지켜도.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미 130회 문제 총평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30문제 출제의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이제 어떤 문제를 제가 우선 해놨나요? 129의 문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129. 제가 왜 129문제를 올려놨을까요? 제가 이제 129의 문제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129의 문제 풀이 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130회 OT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문제 풀이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0회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 문제. 또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우선 넣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도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왜? 다른 거 선택을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풀어보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29문제와 130회 문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하안전 평가, 그렇죠? 뭐 굴착기, 가설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화재,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문제. 이거는 워낙 이제 중요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129회 문제를 분명히 풀어봐야 된다. 물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지만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보시면 이제 안전보건관리비도 출제가 됐었고 법 개정 사항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비계, 이번에도 비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휴식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세 문제가 이번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밀폐 공간 어떻게 했나요?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봐야 될 것도 뭐 이거는 뭐 그렇고요. 해체 공사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동식 크레인은 뭐 안 나왔지만. 그러면 요 페이지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여기도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연계한 답안에 출제가 됐다고 보는데 이것도 관련된 게 출제가 됐고 가설 통로 설치도 출제가 됐습니다. 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다. 그러면 오늘 출제된 거 나머지는 130일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129회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30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구조 4형태. 이거는 뭐 전혀 안 다뤘던 내용입니다. 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죠. 예, 이런 문제는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내가 확인해 보려고 쓰신다고 하면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다른 거 쓰시는 게 낫다. 자, 사다리식 통로. 그렇죠? 자, 129회 때 출제된 가설 통로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다. 말비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말비계 출제된 지 한 번도 없는데 말비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휴게시설, 그렇죠? 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고 중대재해 출제됐고 노사협의회 지하구조물 안전3요소 비계, 그렇죠? 그 다음에 로또가 출제됐습니다. 로또가. 그렇죠? 의외였습니다. 로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강의를 했나요? 건설기계에 차별화 아이템으로 로또를 쓰자라고 제가 얘기했고 포캠 때 제가 이거와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쓰지 않았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용접용단, 뭐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 교육 대상에 대한 해체 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특별 교육에 10가지 공정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특별 안전 교육 대상 10가지 공정하라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나 이번에 해체 공사와 관련된 특별 안전 교육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그다음에 재조사, 그죠? 재조사도 제가 이제 포캠 때 문제를 냈다. 왜? 하도 이제 재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포괄적이죠. 관련법, 건설공사의 관련법.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법을 건설안전관리에 관련된 건설안전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뭐 어디에 쓰라고 얘기했나요? 공통 아이템. 활용을 하자. 어디에? 1페이지에. 자, 그게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 확인 사항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의 차이점이 출제됐고요. 그리고 역시 거푸집 동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역시 위험성 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용적 결함, 이것도 이제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다라는. 생소한 문제가 뭐가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뭘 안 했죠? 합벽 지지대라는 건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합벽 지지대 그런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합벽 지지대가 뭔 줄 아시죠? 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 쓰시면 됩니다. 그죠? 다른 거 아는 거를 쓰시면.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합벽 지지대는 제가 언급한 적이 없다. 나머지는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재손실비, 그렇죠? 고려사항 이것도 뭐 기출 문제 똑같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법, 흙막이, 파이핑, 그렇죠? 힙인과 파이핑. 근데 여기는 흙막이의 파이핑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네? 댐과 하천 제방에 대한 파이핑을 흙막이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탑다운 온열질환이 나왔습니다. 온열질환. 그렇죠? 이건 정규반에 얘기했는데 온열질환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정규반에만 얘기하고 제가 포캠 때나 여기는 문제를 안 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시험이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시험이 8월 26일인가요? 26일이죠.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제가 좀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온열질환 다 아시죠? 현장에서 뭐 다 하니까. 저 이제 정규반 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장마철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문제 중에 뭐가 있나요? 옹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폭우와 관련된 내용. 근데 특이하게 뭐가 나왔네? 양수 펌프 적정 대수 산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인간공학 효율적인 작업 설계, 동작 범위, 작업 자세 해가지고 인간공학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툼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수준 평가 기준 해가지고 23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차례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밀폐공간, 그다음에 항타기 항발기, 거푸집 동발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 이번 문제하고 이제 다음 지난번 문제가 이제 또 어떤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냐면 이제 출제 낼 게 이제 없습니다. 낼 만한 게 워낙 이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조합해서 많이 냅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보시면 유해 요인, 유해가스 농도, 프로그램, 안전 점검 사항,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발기 중에 하나, 둘, 이 중에도 조립, 해체, 사용, 작업 시 점검, 그 다음에 확인 사항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도심지라든지
굴착과 관련된 문제에 예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경향의 문제를 안전에서도 이제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내기 시작. 이제 앞에도 보면 묻는 문제가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목적, 단계, 원인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내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는 이런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 좀 기출 문제를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실 쉽지는 않죠. 왜 그런가요? 4개를 묻는데 4개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개는 알고 하나는 물음표고 하나는 모르고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4개 중에 3개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뭐 이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해야죠. 이거 하나 모른다 그래서 점수 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이전 되고 있다. 경향이. 그렇죠? 왜? 워낙 기출 문제가 이제 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다 출제가 됐고 반복적으로 이제 또 출제 내는 분들도 뭘 내야 될지 압니다. 뭐 매일 사고 터지고 뭐 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내는 문제들이 최근 내에 많아졌습니다. 이렇다라는 거 한번 이제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출 문제, 지금 문제 낸 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이 몇 문제 나왔나요?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노사협의체. 노사협의체 대신 여러분들 같이 한 게 뭐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그렇죠? 했었고요. 특별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론 내시경 질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밀폐공간, 이게 전부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안전보건 규칙입니다. 사다리, 그렇죠? 말비계, 비계, 소음, 용접연단. 소음 진동은 이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 또 그 다음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진흥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연계됩니다. 그렇죠? 왜? 안전관리계획서, 위해위험 방지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물 안전법, 그 다음에 지하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다. 제가 강조한 게 뭐가 있죠? 그게 안 나왔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감축 로드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올 기회가 딱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마지막 시험에, 그렇죠? 안 나왔으니까. 그럼 안 나와도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항상 답안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실제 많이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자, 안전관리론, 사형태, 기계설피, 로토에 대한 부분, 재해조사, 손실비, 인간공학이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지금 법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16문제 출제돼서 52%. 그다음에 건설안전관리론, 이것도 이제 안전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2개 합쳐서 21문제가 출제됐다. 그럼 몇 프로냐? 지금 68%가 되네요. 지금 이것만 해도 68%. 그다음 볼까요?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 공바리가 여러분 건설기계는 시공이 아닙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 그렇죠? 항타기 항발기 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안전보건 규칙이고, 그 다음에 합벽 지지대의 구조 검토, 이것도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고려 하중 설치 기준도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라든지, 그렇죠? 작업 지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법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통합굴차, 그다음에 지하연속비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하연속법. 그다음에 흙막이에 대한 문제, 그렇죠? 흙막이에 대한. 흙막이의 파이핑이나 히빙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것도 굴착공사의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이제 시공 문제로 넣었지만, 그다음에 용접결함, 그렇죠? 그다음에 탑다운 나툼 공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공 문제기라보다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용적검사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화재가 나와야 되죠. 화재. 그렇죠? 탑다운은 굴착에 대한 부분과 철골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툼 역시 이제 뭐죠?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사로 하절기 온열 지난 장마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공 문제가 실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안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 안 나왔다고. 내가 탑다운을 안 해봤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흙막이 굴착으로 쓰시고 위에 철골로 쓰시면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 실제 안 나왔다. 물론 지하 연속벽의 일수 현상 뭐 이 정도만 볼 수가 있을까요? 시공이라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고 이렇게 해놨다가 여러분들 합격을 다 해가지고 가면 그렇죠? 어려운데 다 합격한 겁니다. 항상 중입니다. 저는. 예. 그 하 해놓으면 또 시험 보신 분이 어렵게 봤는데 또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항상 중으로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뭐다? 반복적으로 풀어봤던 거다.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렇죠? 실전과 폭캠에 거의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교시는 뭐죠? 최근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뭐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정자교 붕괴와 관련된 시설물 안전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역시 3교시 했고 이러한 흙막이에 대한 부분, 히빙과 파이핑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 냄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장 냄새. 그렇죠? 현장 냄새만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4교시입니다. 법 개정상, 그렇죠? 항타기, 항발기라는 밀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기본적으로 상당수가 여러분들이 다 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문제를 똑같이 출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용력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성이죠. 활용성. 앞에서 얘기한 A 문제를 내가 공부했으면 다른 문제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을.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제목을 잡아서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똑같은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앞에서 먼저 기출 문제는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내가 공부한 문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문제를 다른 문제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하다. 그런 연습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2016년도를 다시 넣었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이전입니다. 그 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땠다? 법에 대한 게 35%, 그 다음에 시공이 65% 나왔습니다. 거의 토목 건축 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회 중에 1회는 건축, 2회는 뭐 토목, 3회는 안전 이런 형태의 35대 62, 즉 3대 7 정도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시공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경향이 바뀌는 게 언제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를 계기로 해서 문제의 출제 비중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 이때가 뭐 때문에 이슈가 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태안화력의 김용균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김용균 씨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안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7대 3인 게 5대 5까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때는 뭐가 많이 나왔나요? 법 개정 사항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법 개정 사항이.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이제 5대5 비중으로 됩니다. 자, 그다음 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한 뭐 세월호도 있고요. 뭐 가습기 사건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 발생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제천 뭐 화재부터 이래 가지고 워낙 안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이루어졌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7대3의 비율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강의한 게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렇죠? 22년, 23년 이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고 7대3 지금은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8대2입니다. 8대2. 사실은 더 되죠. 왜? 이것도 거의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의 60% 이상이 전부 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패턴이 이렇다. 심지어는 여기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토목 건축에 보시면 21년도는 뭐 전체 6문제 그렇죠? 평균 뭐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129회는 토목 1문제, 건축 2문제. 이것도 이제 어디로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패턴이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9대1 되지 않을까. 왜? 이번에 내년에는 뭐가 바뀌나요? 안전보건규칙이 바뀝니다. 그렇죠? 안전보건규칙이 내년에 전부 개정이 된다. 거의. 그렇죠?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강간비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흙막이 굴착에 있어서 굴착면의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뀐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미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규칙이 이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다 바뀝니다. 자, 위험성 평가도 이제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법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야 되죠. 그렇죠? 법이 출제가 많은데 시공만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시공기술사 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굳이 안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전은 기본 틀이 건설안전관련법이다. 그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시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 기출문제. 그렇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왜? 최근 3, 4년 동안 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 그다음에 공부만 하면 안 된다. 시험은 뭐다? 연습입니다. 연습을 해야지 된다. 그렇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답안 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답안 연습이 우리가 기술사 합격에서는 거의 저는 70% 봅니다. 그렇죠? 거의 70%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수준이면 공부해야지 쓰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쓰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쓰지 공부를. 공부 안 하면 쓸 수 있나요? 그럼 공부의 개념이 뭐죠?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냐가 문제입니다. 공부는 그렇다고 그러면 자, 5개만 공부를 하면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5개만.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뭐죠? 뭐 위험성 평가, 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의 위해 위험 방지 업무 이것만 돌려서 써도 답안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연습을 하자. 그다음에 공부가 부족해서 답안 못 쓰는 게 아니라 뭐다? 연습이 부족해서 답안을 못 쓰는 거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만 하다가 어떻게 된다? 공부만 하다가 계속 공부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공부보다는 연습이다. 답안. 네, 답안. 그래서 답안을
채우는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신감을 얻어야 됩니다. 자신감.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런 얘기하죠. 뭐 애국가를 써라. 뭐 가서 뭐 노래 가사를 쓰든지 다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 다 채워 보면 자신감이 듭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채울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실전만 할 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실천 과제 5개, 그렇죠? 이게 시험에 매일 뭐 5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일부러 5가지 골라봤는데, 그렇죠? 학원에서 그냥 오늘 나오셨으니까 오늘 학원에 있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도저히 피곤해서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안 된다 나오셔가지고 가방 놓고 여기 사우나가 이 근처에 있나요? 예전에 실로암이 있었는데, 그렇죠?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술깨로 갔다 오셔도 되고, 또 약속이 있으면 학원 근처에서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학원을 오라 그래서 만나시면 되고, 그리고 가족들 학원 오라 그러세요. 아빠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와봐라, 여기 아빠가 공부하는 학원이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그렇죠? 앞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실전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렇죠? 하루 일주일에 13문제 단답형, 그 다음에 실전 6문제, 총 11문제에 대한 부분을 일주일 동안 내가 최대한 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스터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자. 옆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 처음 하신 분들은 스터디도 만들어 드리지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3번 중에 분명히 한 번은 나랑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죠? 몇 명 뽑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5명 뽑았는데 내가 합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5명. 그거는 뽑는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나만 들어가면 된다. 0명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0명만 아니면 된다. 예를 들어서 111명 때 합격한 사람하고, 그렇죠? 9명 때 합격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자격증 딴 겁니다.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자기 위안이죠, 자기 위안. 근데 그럴 경우는 별로 없다. 굳이 뭐 그거를, 그렇죠? 상관없다. 110명 때 합격하거나 9명 때 합격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1명 뽑든 2명을 뽑든.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에 합격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법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올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작년에 제가 지난번 그렇죠. 작년에 제가 강조한 게 저는 위험성 평가를 워낙 좋아합니다. 위험성 평가. 그래서 대제목에 그렇죠. 공통 아이템으로 무조건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지금 이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점수 못 받는 거죠. 왜?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단시간, 특히 이제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외웠던 것이 내년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합격해야 된다. 아는 겁니다. 그죠? 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요것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합격입니다. 그렇죠? 합격입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학원 나오는 것도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와서 어차피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합격하고 가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충분히 첫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신 분이 있다면 130일 끝나고 오셔도 됩니다. 굳이 뭐 지금부터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다. 왜? 지금 공부하면 다 까먹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30일을 목표로 한다. 몇 개월 남았죠? 지금 84일인가요? 그러면 뭐 아까 2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2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 그래서 또 130회 또 합격한 분 중에 또 뭐
한 달 보름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단 2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방향은 이제 편하게 어떤 건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으시라고 하고,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방향 틀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